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자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해 LA 총영사관이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청은 미리 서류를 준비한 뒤 온라인을 통해 접수해야 하고 발급까지는 최대 3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유수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 1일 백신 접종자들의 자가격리 면제가 허용됩니다.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부합해야 합니다. 한국을 찾는 목적은 직계가족 방문으로 제한됩니다. 때문에 형제자매 방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 직계비속인 사위와 며느리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자가격리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6살 이상 18살 미만의 백신 미접종자 자녀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12살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6살부터 11살 어린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자가격리가 요구됩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LA 총영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타주에 거주하는 경우 각 지역 공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공간은 이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은 뉴욕이라든지 DC에 있는 우리 공간들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서 항공권을 사시고 거기서 직항으로 인천에 들어가시면 뉴욕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 DC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죠. LA 총영사관은 일반 민원 업무와 별도로 하루 최대 300여 건의 자가격리 면제 확인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9명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팀이 담당합니다. 수요가 아주 폭발적일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예약자 수도 아주 대폭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예약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공관 2층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사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외공간 방문 예약이 필요한데 민원 업무 목록은 영사 확인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에는 최대 3일이 소요되며 이메일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게 됩니다. 그 예약하신 날짜 예컨대 7월 10일에 예약이 됐다 그러면 7월 7일부터 이메일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메일 접수를 한 그날에 발급할 수도 있고 늦어도 업무일 3일 안에 저희가 발급을 완료하게 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업무 처리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발급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간을 방문하면 일반 민원 업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방역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들은 제한이 돼 있는데 방역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백신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그 범위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시고 우선 급한 분들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좀 양보해 주시고 다른 분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한 달입니다. 발급 후 1개월 이내 한국을 방문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방문을 미뤘던 교민들의 발급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15 시대를 맞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됐던 시간당 임금 인상 계획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겹친 상황에서 고용주와 직원들 모두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큽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LA 카운티 내 직원 수 25명 이하업소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14.25에서 $15로 올려줘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물량 부족과 운임 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 직원들은 최근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다음 주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도 오르고 많이 했으니까 저희 인건비도 막 오르면 좋죠, 제 입장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현재 $17.13에서 51센트 오른 $17.64가 적용됩니다. 업주에게는
지역과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이 다를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남가주 한인외식업연합회는 최근 물가 상승을 보면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15 이상 주고 싶지만 물가 상승에 인건비 상승, 여기에 인력 부족까지 겪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미니멈 웨이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밸런스 맞추는 게 상당히 우리 외식업자들에게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식당업주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에 오는 7월 인건비도 올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식재료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음식값을 다 올려야 하는 그런 실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7월 달부터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지금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업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도 고통 분담을 통한 업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 터지고부터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금 저희 오너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 정도만 올라도 지금은 만족합니다. 업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인업주들은 물가 상승에 최저임금도 올라 7월 중순부터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12층 콘도형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100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애미 해변에 위치한 12층 건물의 콘도형 아파트가 무너져 1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부상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마이애미 카운티 서프사이드 펜플레인 타워 사우스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직까지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What we know at this point is that the Champlain Tower, Tower South, is a 12-story building. It's more than 130 units, and about half of those have collapsed. 지역 소방 당국은 80여 팀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주일이 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해변가에 있는 콘도미니엄 형태로 1981년 건설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 콘도미니엄은 1700스퀘어피트 크기 3베드의 경우 지난 17일 71만 달러에 거래가 됐으며 5000스퀘어피트 4베드는 지난 11일 288만 달러에 매매가 되는 등 고급 아파트에 속합니다. 아직까지 붕괴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마이애미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 국제대학의 연구원 시몬 도인스키 교수는 해당 건물에 대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년에 2mm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인스키 교수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연구하는 동안 매해 2mm씩 가라앉고 있었으며 이런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사람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 부스터샷, 즉 면역 효과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알 월렌스키 CDC 국장은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밀켄 인스티튜트의 행사에서 관련 기관들이 함께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또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본 뒤에 CDC가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 연구진들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요양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에서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들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위 소속 샤론 프라이 박사는 부스터샷 결정은 백신을 맞고도 질병에 걸리는 돌파 감염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재감염된 사람 또는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6월 30일로 만료되는 연방 차원의 세입자 강제 퇴거 중지령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7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강제 퇴거 중지령을 한 달 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렌트비를 못 내 6월 30일 이후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리던 600만 세입자 가구가 일단 7월 말까지는 한 달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CDC는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강제 퇴거 중지령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건물주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돼 승소 판결이 나왔고 현재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소송이 계류돼 있는 상태라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초당파 의원들과 합의 끝에 타결을 선언했는데 지출 규모는 당초 2조 2천억 달러에서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함께 사회 인프라 법안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초당적 합의가 타협을 의미한다며 어렵게 이뤄낸 타결임을 부각했습니다. We had a really good meeting. In answer to the direct question, we have a deal.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We've all agreed that none of us got what we wanted. 합의된 금액은 5,7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30억 달러, 8년간 1조 2,09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체 규모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조 2천억 달러 규모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분야별로 도로와 교량 등에 1,090억 달러, 전력 인프라에 730억 달러, 광대역 접속에 650억 달러, 대중교통 490억 달러, 공항에 250억 달러, 전기차 인프라에 75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자를 위한 재원은 세금 인상 없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원은 국세청의 숨은 세수와 사용하지 않은 실업보험 구제 기금을 확보하고 5G 주파수 경매와 전략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여야 초당파 상원의원은 모두 2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초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60표가 필요한 상원 통과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대규모 지출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습니다. 2주 전 소폭 반등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다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 고용시장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7,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예상치인 38만 건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미 전국 실업자 수는 980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채용 공고도 계속 늘어 일자리 수가 812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녀 돌봄 시설 부족 등으로 여성들의 직장 복귀가 어렵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여전해 구직자들이 감염 우려가 낮은 다른 직업을 찾으면서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회 평화외교포럼 방미단을 초청한 간담회가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방미단은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한 한인사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방미 일정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박찬대, 김민철 의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방문해 한인사회 임원들과 함께 방미 성과와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외교포럼단의 방미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방미단은 먼저 워싱턴 DC에서 셔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뒤 오늘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외교포럼 단장 김경협 의원은 남북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한 이번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팬데믹 동안 단절되었던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의회 위원들에게서 법안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이 말로만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해외 생활에도 함께 상처를 극복하고 화합을 이뤄온 한인 동포 사회의 힘이 이번 법안 통과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인회 측에서 한인 사회의 현안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찰스 윤 뉴욕 한인회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한인 2세들의 미국 생활에 끼치는 문제점과 7월부터 시행되는 격리 면제의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경로 뉴욕 민주연합 대표는 내년 치러질 대선에 앞서 재외국민의 우편투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평화포럼 의원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한국 국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